안녕하세요. 조리입니다. 오늘은 그리자유 기법과 글레이징 기법을 활용해서 나무 토막을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나무 토막이 들어갈 위치와 크기를 정해줍니다. 나무 토막의 전체 높이가 될 선을 연필로 그어주고 넓이를 정해줍니다. 네모 하나가 그려졌죠? 이 네모 안에 나무 토막의 윗면과 양쪽 옆면의 범위를 그려주는데 먼저 윗면의 형태를 그려주고 나머지 앞면과 옆면을 그려주면 그리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보이지 않는 아랫면도 살짝 연한 선으로 그려주세요. 그림자의 형태를 그리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아랫면의 형태도 중요합니다. 빛의 각도를 정해서 그림자를 그려주고 어두운 면에 명암을 살짝 넣어줍니다. 리더볼 지우개를 이용하면 지우개 가루가 나오지 않고 깨끗하게 지울 수 있어서 좀 편하죠. 윗면에 나무가 쪼개진 크랙의 형태를 그려주겠습니다. 나무테 방향은 이런 위치로 그려줄 거다라는 방향만 살짝 잡아줍니다. 일단 명확하게 드러난 크랙의 방향과 크기를 살짝만 표시해 줍니다. 스케치 단계에서는 너무 자세하게 묘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하고 선명하게 보이는 크랙의 위치만 그려줄게요. 육면체를 그리는 방법은 우리가 기초대생에서 몇 번 보여드렸죠. 자, 그거를 참고해 주시고 이제 색을 넣어 볼 건데요. 그리자유 기법은 회색 톤으로 명암을 넣어서 화면 안에서 입체적인 효과를 먼저 만드는 과정입니다. 명암색은 저는 울트라마린과 번트 엄버를 사용해서 만들어 줄게요. 울트라마린이 조금 더 많이 섞이면 청회색이 되고 번트 엄버가 조금 더 많아지면 따뜻한 회색의 느낌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섞어준 두 가지 모두 투명도를 갖는 색깔이기 때문에 이렇게 검게 진한 색이 만들어졌다 해도 칠해보면 밑색이 들여다 보입니다. 물의 양을 조절해서 먼저 저처럼 농도 조절을 해보세요. 만들어진 색의 물의 양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농도 조절을 하는데 이렇게 칠해지는 횟수에 따라서도 진한 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너무 진한 색으로 칠하지 말고 조금씩 이렇게 색을 높여가면 됩니다. 자, 이제 나무 토막에다가 명암을 넣어 볼게요. 만들어 놓은 명암색의 물의 양을 조절해서 아주 밝은 단계에 명암을 넣어주고 있어요. 멀리 보이는 모서리 지점을 향해서 시점에서 먼 쪽으로 가면서 조금 어둡게 칠해주세요. 중간 명암 단계의 면은 이렇게 윗면보다 조금 어둡게 칠해줘야 되는데 처음부터 너무 진한 색으로 칠해지면 이걸 걷어내기 어렵겠죠. 그래서 일단 조금 명도가 조금 차이 나게 색을 만들고 칠해준 후에 조금 더 어둡게 표현돼야 하는 부분에 한번 덧칠을 해줍니다. 완벽하게 마른 상태에서 칠할 필요는 없습니다. 젖은 상태에서도 덧칠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가장 어두운 부분에 명암을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어두운 색깔로 칠해 놓으면, 짙은 색깔로 칠해 놓으면 나무색이 칠해질까 걱정이 좀 되시죠? 무채색 위에 채색을 올리면 잘 올라가집니다. 그래도 너무 까맣게 칠해 놓으면 이 위에 그레이징 기법으로 칠해질 색깔들에도 투명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회색 톤이 들여다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너무 진하게는 칠하지 마시고 3면에 명도 변화만 줄 수 있을 정도로 색을 조절해서 칠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림자 부분에도 조금 더 어두운 부분이 있겠죠. 그 부분을 좀 더 겹쳐 칠해줄게요. 이제 크랙 부분에 어두운 명암을 표현해 줘야 되는데, 가장 밝은 면 위에 있는 크랙은 너무 까만색으로 칠하지 마세요. 밝은 면 위에 보이는 크랙 부분을 너무 진한 색으로 칠하게 되면 산만해 보일 수 있게 되고 명암의 흐름이 무너질 수 있어요. 중간 밝기의 면에 그려질 크랙의 색깔보다는 조금 연하게 칠해 볼까요? 어두운 면 안에서도 조금 더 진하게 보이는 모서리점 부분으로 가면서 진하게 보이게 한 번 더 칠해 줄게요. 이렇게 칠하면서 터치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주면 그 터치가 마치 나무 결의 느낌을 만들어 줄 수도 있죠. 마르고 나면 색이 좀 연해집니다. 자, 이제 중간 명암 내에 크랙을 표현해 줄게요. 크랙을 그릴 때도 먼 쪽에 있는 크랙은 조금 더 연하게, 시선 위치에서 가까이 있는 크랙은 조금 더 선명하게 그려주세요. 지금 사용하는 붓은 2호입니다. 이런 가늘고 작은 부분을 그릴 때도 세필을 사용하지 마시고 붓을 제한해서 붓 끝에 누르는 힘을 조절해서 가는 선과 굵은 선, 다양한 선이 나올 수 있도록 연습해 보세요. 이렇게 단색으로 명암을 넣는 과정에서 너무 자세하게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위에 색을 입혀갈 글레이징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색을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길을 잡아주는 계획지처럼 풀어놓으시면 됩니다. 너무 많은 것을 표현하실 필요는 없어요. 나무의 쪼개진 표현을 육면체 위에 하고 나니 크랙 표현하기 전보다 훨씬 나무 같아졌죠. 이제 채색을 들어가기 전에 내가 사용해야 될 색들에 대해서 농도 조절 연습도 해보고 이 색들이 어느 정도의 투명도를 갖고 있는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황토색 옐로우카입니다. 물감에 보면 이렇게 라벨 위에 반투명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모 안에 빗금이 쳐져 있죠. 이게 반투명이다 라는 표시입니다. 옐로우카에도 물의 양을 조절해서 색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연습해 보세요. 색은 팔레트 위에서 많이 섞어보고 칠해보고 연습을 많이 해보시는 게 좋고, 그림을 그릴 종이에 발라졌을 때 어떤 색으로 표현되는지, 그리고 말랐을 때 진한 정도가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그런 것들을 눈으로 익혀주고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튜브에 이렇게 네모 표시가 되어 있죠? 지금 사용하는 색깔은 번트 시에나입니다. 밤색이죠? 이 색도 반투명 색깔입니다. 반투명 번트 시에나와 옐로우카 두 가지를 섞어 주어도 이렇게 반투명한 상태가 되죠. 나무에 사용할 색깔들을 종이에 칠해보고 말랐을 때 어느 정도 색깔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붓질을 했을 때 어떤 질감으로 발려지는지 경험을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지금 사용하는 색은 번트 엄버입니다. 고동색이죠. 자, 붓질을 여러 번 했는데 말끔히 칠해지지 않고 붓자국이 나지요. 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크릴 물감은 이렇게 붓자국이 좀 많이 납니다. 자, 번트 시에나와 섞어주면 이렇게 중간색을 만들 수 있어요. 색을 혼합해서 어떤 색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호기심이 충족될 만큼 연습을 해보고 종이에 발렸을 때 발색의 느낌과 붓질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경험을 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나무 위에 채색을 해볼게요. 가장 밝은 윗면부터 칠해줍니다. 지금 사용하는 건 옐로우카, 황토색에 물을 많이 섞어서 농도를 조절해서 밝은 면을 칠해주고 있어요. 물감을 한번 찍었을 때 찍은 순간에는 진해지는데 그 한 번 찍은 색깔로 쭉 칠해주다 보면 좀 옅어집니다. 붓에 스며들어가 있는 물이 바깥쪽으로 나오면서 농도가 더 흐려지는 거죠. 자, 나이트 느낌도 살짝 내줄게요. 자, 이제 중간면은 옐로우카에 번트 시에나를 조금 섞어서 윗면보다 조금 선명하게 보이게 칠해줍니다. 글레이징 기법은 반투명도를 갖는 묽은 농도의 물감을 겹쳐 쌓아 올리듯이 덧칠을 해서 색상이나 명도, 채도 변화를 줄 수 있고 입체감을 더해 나갈 수 있는 기법입니다. 색칠을 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되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연습할 수 있는 채색 방법이기도 하죠. 글레이징 기법이 효과적으로 표현되려면 밑칠이 완전히 마른 후 덧칠을 해주고 옅은 색 위에 짙은 색을 칠해 나가면서 원하는 색이 만들어질 때까지 반복적으로 칠해 나갑니다. 단박에 어떤 효과를 내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번 겹쳐서 칠해서 나뭇결 느낌이 나게 칠해주세요. 윗면에 나무테 표현을 해줄 때는 중간 밝기 면에 칠했던 색보다는 조금 연하게 칠해주겠습니다. 시선에서 가까이 보이는 부분의 나이테는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게 그려주고 시선에서 좀 먼 위치에 있는 나이테들은 조금 흐리게 그려줍니다. 지금 그려주는 이 나이테를 선명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너무 짙은 색으로 그려주게 되면 밝은 윗면의 명암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간 명암 단계의 색깔보다 너무 진하게 표현해주지 말고 명도를 조절해주세요. 이 정도만 해놓을까요? 자, 이제 중간 밝기의
면 위에도 나뭇결 느낌을 넣어줄게요. 지금 제가 사용하는 색은 번트 엄버와 번트 시에나의 양을 조절해서 물을 조금 더 덜 섞은 상태로 칠해주고 있어요. 물의 양을 조금씩 조절해 가면서 색의 밝기를 조절해 줍니다. 2호 붓을 사용해서 붓을 누르는 힘을 조절해서 나뭇결을 그려주면 굵은 선과 가는 선 모두 표현할 수 있죠. 세필 사용을 하지 마시고 이렇게 작은 호스의 붓을 이용해서 필압을 조절해서 선의 굵기의 변화를 만들어 가 보세요. 이제 가장 어두운 면을 칠해 볼게요. 어두운 면에 번트 엄버를 칠해줍니다. 그늘진 어두운 면에도 미세한 색 변화가 있어요. 번트 엄버에 번트 시에나, 옐로우 워커를 섞어가며 색 변화를 만들어가 보세요. 번트 엄버보다 더 짙은 색을 만들기 위해서는 울트라마린 블루를 조금 섞어주세요. 어두운 면 안에 보이는 크랙을 진한 색으로 그려주고 나면 어두운 부분이 조금 밝아져 보이는 듯 보여집니다. 이제 디테일을 좀 더 살려볼까요? 나무토막의 윗면에 보이는 크랙들. 나무토막을 바라보는 시점을 기준으로 거리에 따라 묘사와 색을 조절해 주어야만 합니다. 크랙이 작고 좁은 선이라서 모두 한 가지 색으로 그려도 별 차이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되겠지만 매우 큰 차이의 결과를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가장 멀리 보이는 크랙은 흐리고 채도도 낮게, 가까이 보이는 크랙은 선명하고 세밀하게 그려보세요. 크랙 안에 세로 줄무늬에 나뭇결까지도 그려볼까요? 채도가 높고 명도 대비가 크거나 세밀한 복잡도가 높아지면 가깝게 보여지는 효과를 얻어낼 수 있어요.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면 더 효과적으로 원근감을 표현해 줄 수도 있답니다. 나무토막 주변을 종이의 흰색 그대로 놔두면 완성도가 적어 보입니다. 미리 만들어 놓았던 명암색을 이용해 가볍게 공간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백붓을 이용해서 커다란 붓터치로 가볍게 칠해줍니다. 마스킹 테이프를 뜯어주고 나면 완성! 확대해서 볼게요. 그리자유 기법과 글레이징 기법 재미있으셨나요? 오늘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